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절대평가가 될 수 있어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일정한 기준이 넘어가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경쟁률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전형이다. 그러면요, 여기 앞에는 서류와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네,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무원은요, 기본적으로 한 100대 1 정도가 넘어가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경쟁률이 다 어디서 발생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 두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서류 합격률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90%, 뭐 다른 항공사는 뭐 30%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서 합격하는 것보다 면접이 훨씬 더 많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여기에 더 집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네, 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도 면접 그러니까 다른 채용 과정들은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승무원은 특히 신체 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떨어져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되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면접 혹은 서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승무원이 되려고 최종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준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강의 커리큘럼 2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목만 저기 위에 올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보시면 맨 앞에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서류에 뭐가 있었어요? 서류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력서와 글씨를 잘 못 쓰겠네. 네, 여기 자소서가 있었죠. 여러분 여기 이거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요. 이력서는 스펙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이력의 스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체로 자소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채용 담당자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이력서예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서류는 나중에 면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서류인데요. 내가 말주변이 조금 없어. 그래서 미리 예상된 질문엔 답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주변이 조금 없어서 좀 즉흥적인 질문이 나오면 당황을 하는 거죠. 난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요, 그럴수록 이력서를 전략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같은 것에 기입을 하시더라도 그 면접관이 한눈에 그 항목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입을 하게 되면 궁금증을 또 유발을 시키겠죠. 그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면접관들이 보실 때 이제 눈에 띄는 항목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예상을 했던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까지 난 대비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면접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항목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셔야 되고, 또 요즘에 SNS다 문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긴 글을 작성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좀 매력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노하우, 비법들을 여기에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과정이 뭔가요? 면접이죠. 네.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면접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면접 가기 전에 면접관과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치는 시험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잘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라고 말을 해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만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메라비언의 법칙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만났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내가 그 면접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 거죠. 그거를 준비를 하고 보면 우리가 면접에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살펴봤더니 시각적인 요소가요, 55%였대요. 눈으로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가 38%였대요. 그 다음이 언어적인 요소가 7%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것은요, 우리가 답변하는 그 내용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대답을 할지 그 내용이 7%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이미지가 중요하대.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거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미지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에 집중을 하시는데 주로 그 이미지가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 하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답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뭐 백문백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질문 나오면 나 여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여러분 나머지 있는 혹시 청각적인 부분이 38%를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에는 집중을 하시는데 여기를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면접관과 내가 면접관에게 어떤 인상을, 영향을 미칠 때 시각적인 부분이 55%. 그걸 잡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각적인 거. 네, 표정이 있을 거예요. 표정. 우리가 뭐 면접에서 필요한 건 미소. 근데 미소만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정들. 일반적으로 다른 면접과 우리 승무원 면접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미소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환한 미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표정이 필요해요. 그런 표정과 또 자세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유니폼을 입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자세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단순히 그냥 공수 자세, 뭐 인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퇴실할 때까지 필요한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보여지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머리, 메이크업, 그리고 깔끔한 복장이죠. 그걸 우리가 주로 어피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승무원이 되고 나면요, 더 신경을 써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깔끔한 서비스를 위해서 어피어런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항상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피어런스 부분이.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머리나 메이크업 그리고 복장,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다뤄드릴 텐데요. 머리 하는 거, 메이크업 하는 건 선생님 그냥 면접 전에 전문가 손길을 빌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자인데 실제로 우리가 머리만 하더라도 그 승무원들은 그 볼륨이라고 하죠. 그 뽕이라고 하는데요. 그 볼륨에 굉장히 민감해요. 현직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면접 볼 때 그 볼륨을 이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승무원 머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는 대로 들어갔었는데요. 그 머리가 나중에 제가 알고 났더니 제 머리 두상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볼륨이었어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저는 이제 승무원 입사하고 나서 내 머리가 두상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내가 이쪽을 더 살리는 게 더 훨씬 더 뭔가 전문가다워 보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어울리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는 머리를 해주게 돼요.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렇게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거울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날에 그렇게 전문가의 손길까지 받았는데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네, 자신감이 조금 더 필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메이크업도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으셔서 아직 화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눈썹 같은 거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는
최근에 제가 뭐 사진 찍는다고 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제 원래 눈썹 생긴 대로 그려주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일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정말 좀, 네, 면접 전에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기 전에 나의 얼굴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아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쟁력 높잖아요. 하나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피어런스도 본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하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은, 네, 55%가 채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각적인 부분을 38%나 되는 청각적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잡을 텐데요. 제가 맨 앞에 위치를 시켰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이제 목소리 훈련이죠. 목소리 훈련은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목소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뭐 아나운서나 쇼핑 호스트, 뭐 성우, 배우 이러신 분들만 보이스 트레이닝을 이제 쭉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취업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중요성 알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승무원 보이스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이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발성과 이제 울림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발성을 하다 보면 조금 톤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을 위해서 스피치 교육이 많거든요. 혹은 뭐 직접적으로 뭐 아나운서라든지 스피치 교육 과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취직 준비를 위해서 스피치를 이제 배우시고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확실한 이미지를 위해서 어미를 딱딱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톤이 낮은 상태에서 딱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무원, 네, 보이스 트레이닝하고는 승무원 면접에 필요한 그 목소리하고는 조금, 네, 거리가 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승무원은 맞춤 보이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8%를 이 승무원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채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 답변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7%라고 해도 경쟁률 높은 시험에서 이거 잘못하면 당연히 뒤처지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면접 질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지, 또 여기 안에는 롤플레이라고 이제 본인이 승무원이 되어서 기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까지 어떻게 요령적으로 이제 대답을 할지 저 시간에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항공 상식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절대로 하면 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에 왜냐하면 난 다른 거 준비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것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열정,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사다 보니까 항공 상식이 조금 필요해요. 대신에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시되 그 이외에 절대로 면접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면접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뤄드릴 거예요. 항공 상식 시간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면접에 대한 보니까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그쵸? 남아있는 전형들이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다뤄드릴 거예요. 인적성과 체력과 신체. 이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컷 준비 다 해놓고 나는 체력이 좀 딸려. 나 수영 못해.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본인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지 빨리빨리 그만큼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영어 구술이 남았는데요. 영어 구술요. 영어 구술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해요. 영어 구술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평가 기준인데 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에 가까워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절대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영어 구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정말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어 실력은 정해져 있어요. 준비를 하면서 토익 다 해놓고 영어 구술 다 해놓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죠.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준비하면서 영어 구술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 때 말씀드리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영어 구술 전형에 들어가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전화 주세요. 정말 영어 구술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오신다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엔요,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고가 뜰 때 이렇게 채용 과정이 떠요. 그런데 기내방송이라고 따로 전형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면접 사이에 이렇게 기내방송문을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내방송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고만고만해요. 면접자들이 이제 하시는 걸 보면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데 거기서 굉장히 잘하게 되면 당연히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그러한 좀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입사하고 나서 기내방송을 굉장히 잘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면접 때 필요한 거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사 채용에 합격하기까지 빈틈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제3자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 그래서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다 끝나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실전에 잘 나올 수 있는지를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터디가요, 망하는 스터디가 있고 흥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제가 보면요, 좀 망하는 스터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하는 스터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조직을 해 나가야 될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승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해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만 열심히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그 서브노트 보면은 채용 완벽 대비 계획표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3개월 계획표 예시를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승무원의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1주차에는 제일 처음에 스펙을 점검을 하고 또 토익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3개월 과정으로 잡아놨어요. 그 3개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입사 지원서를 내서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기본 과정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조금 그 지원할 시기가 멀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6개월, 1년 이렇게 제가 정해진 요일을 뭐 2배, 3배 늘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기는요. 이 3개월을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 3개월은 모의 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